네, 앞에 이렇게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게 오늘 여기 내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신다 그래서 또 유튜브스럽게 또 요즘 핫한 일타 스캔들처럼 꼭 강의 마냥 이렇게 좀 재밌게 해봤으니까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냥 가볍게 저런 대표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살려드리겠습니까? 각자가 잘 하셔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캐주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아직 살아 있고요. 예, 살아있는 선배로서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부장 기업 어, 이 테마로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주셨길래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요청을 했고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부장 기업의 생존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강의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목차는 오늘의 또 그 준 키워드가 바텀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목에 맞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캐주얼하게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잡고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생존을 할 것인가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 소부장 기업이랑 이 투자랑은 또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기사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 투자가 꼭 투자 많이 받으면 크게 성공한 것처럼 투자 많이 받은 돈 대표 월급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저게 외부 자금 조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하는 방법론이 간접과 직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7, 8, 9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 기반의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와 성공 실패와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이번에 자금 조달을 할 건데 그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라는 방법을 활용했어. 이 정도로만 딱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투자 받고 나서도 소위 겉멋들지 않고 까부지 않고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받는 거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정도로만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투자가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 다 인지하면서도 그러면 그래서 나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투자가 하나의 맹목적인 자의 목적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하나의 어떤 최소 마일스톤인데 그게 꼭 목적이 돼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와닿는 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가져와 봤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뭐 전세를 얻어야 돼, 월세를 얻어야 돼. 그러면 이 집이 이 위치가 맞아 틀려? 그 생각하는 논리가 결국 투자 논리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 입지를 보고요, 내 자금 상황을 보고요, 월세, 전세, 그 다음에 내 월 비용을 보고 따져보죠. 그리고 또 뭘 보죠? 금리를 보죠. 요즘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는 뉴스가 왜 나랑 상관이 있어 하고 보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그 집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다양한 복합적인 정보 취득을 통해서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래서 2년 전에는 어떤 게 맞았고 지금은 어떤 게 맞아가 완전 달라요. 이게 결국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입지에 맞게 그 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소부장은 이렇게 투자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벌써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답은 없다.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무조건 집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팔았겠죠. 예, 그걸 다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은 현금이 최고야. 일단 들고 있고 뭐 월세로라도 버티고 있으면서 상황을 보는 게 낫겠죠. 아니면 그러면서 떨어지는
뭐 경매로 나오는 거다 정말 줍줍할 수 있는 정도의 집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로또라고 생각했던 분양이 지금은 남는 주울 수 있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 상황을 잘 보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벌써 투자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 집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가 매력적인 집으로 계약이 되게 하려면 나는 어떤 걸 어떻게 어필하고 나는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될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봤더니 얼마 전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고 저분들 보니까 한 20개 정도 할 거면 이건 내 목적이 지방이고 그 다음에 뭐 로봇 쪽에 해야 된대. 근데 최근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보니까 다 뭐 서비스 B2B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오늘 로봇 회사로 가서 그 다음에 내가 광주야 서울이야 고민했던 거 광주 지방 기업으로 해서 어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자. 근데 그거는 저희 상황과 투자자의 상황을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고 그에 맞는 답을 주셔야 좋은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월세 넣을 때냐, 전세 넣을 때냐, 매매할 때냐, 지방으로 가야 될 때냐, 아니면 장인 장모님 한 3년만 우리 행복하시죠 하고 들어갈 때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류의 지금 상태냐,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봐도 돼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 두 개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게 결국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비라이 같은 회사가 될 거야. 모비라이라고 하면 에이다스 카메라 시장이 처음 태동할 때 글로벌 카메라 시장에 그거를 자기는 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나머지는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칩 하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그 자동차 에이다스 시장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락인을 하고 지금까지도 슈퍼을로서 시장을 진입하면서 이제는 야금야금 레이더, 그다음에 뭐 카메라, 로봇 택시까지도 확장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고 어떻게 갈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그냥 뭐 소위 금수저예요. 처음부터 나는 금수저야. 그러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되기만 하면 대박인 사업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가 언제 올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많대. 그럼 이거는 돈이 가장 많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검정색 표시를 한 게 제가 사실 이 자료를 2년 전에 발표했던 자료에 더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 사이 망했어요. 사실 합병됐습니다.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스피커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에서 미국 달파 챌린지 사막에서 자율주행한데 나 취미로 라이다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나서 그냥 3대째 어머니 할머니가 하던 레시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인점이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성장은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누구 하나 어떤 뭐 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틀을 짜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되면 다행인데 그 틀이 없이 가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어떤 회사에 가까운가, 나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들과 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다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시드에 가까운지 IPO에 가까운지 생각해봐요. 가까운 쪽에서부터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양극화가 됐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아직 그 포텐셜이 엄청 크고 업사이드가 엄청 크고 지금 엄청 하이 리스크인데 밸류가 작아서 그냥 일단 투자해놓고 내가 기다릴만 해 하는 회사가 투자 받고요. 또 하나는 뭐 잘은 모르겠어. 근데 올해 안에 상장할 것 같다. 바로 엑식 가능한 회사. 이 중간에 애매한 시리즈 뭐 A 이상에서 B 사이 그 50억 이상에서 뭐 200억 이내 이런 사이즈의 투자 의사결정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그분들도 그 위에 보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래 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해치돼서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요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밸류도 낮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거 디벨롭하면 추가 투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업사이드는 가봐야 알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감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기평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밸류인데 밸류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상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근데 이 그 계산기를 두들긴다는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 펀드의 만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는 내가 수익보다는 안 잃고 엑시트한 실적도 실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가지는 그 회사의 특성, 뭐 미래차야, 소부장이야, 아니면 지방기업이야, 아니면 뭐 여성 창업자야, 이런 것들에 맞게 내 숙제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 회사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거든요. 지금처럼 잃지만 않아도 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단기 엑시트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에 속한가 라고 어차피 여기 아니면 저기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 정하시고 그냥 내가 그겁니다를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참 그 씁쓸한 얘기예요. 이거 뭐 다 아시지만 다 얘기하지 않으신 얘기예요. 나는 너가 투자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투자하고 싶어. 이게 이제 투자자. 은행에서는 대출 필요 없으시죠? 대출해 드릴게요. 저희 이거 대출 안 받으면 회사 망해요. 그럼 회사에 누가 대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왜 그분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도 은행도 그분들도 자기가 이 실행한 대출이 투자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창업자 투자자가 오너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투자 대출 의사결정자들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냥 나 투자 대출하고 상관없이 회사가 잘 생존하고 잘 성장할 것 같으면 나 그때 투자할게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잘 됐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생존 투자 전략에서 이 생존의 의미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 받는 방법이 아니고요. 투자 받으려면 일단 생존 방법을 투자 없이 그 완결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나면 투자는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고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까 저희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당긴다. 아니면 멀티플을 올린다. 그러니까 원래 가는 것들을 더 빨리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때 이 투자를 한 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 전략을 세우시고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여기에 뭘 해주시면 여기에 뭘 해주시면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리스크와 이런 시간과 이런 기회 비용들을 더 크게 투자해서 더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게 뭐 너무 잘 알지만 힘들거든요. 사실 저 앞에 나와서 되게 뭐 센 척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힘들수록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네, 충분히 힘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제가 그 처음 박사 과정 중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략이구나. 지금도 계속 곱씹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자, 상어. 나는 상어가 이긴다. 나는 악어가 이긴다. 제 악어. 어.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상어가 이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민물에서 물가에서 만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악어가 이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비교 테이블 아시죠? 장점, 강점, 리스크 분석 해가지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외부적인 것들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관점에서 유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걸로 어떤 비교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경쟁사 분석해서 비교 우위 테이블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 참 그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쫙 스펙대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제가 좀 잘하는데 이건 좀 약하고요. 이건 좀 약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저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 기반으로 시장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표의 왼쪽 축을 만드시고요. 그걸 맞으면 우리는 무조건 100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시장에 우리가 잘하는 기술로 그 시장을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악어니까 나는 악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겠구나라고 이거를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뒤에 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년 전에 발표했을 때 제가 세운 기술 혁신 스타트업 때 기본 스타트업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타 강사처럼 머리 가슴 배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영어로는 뭐 헤드 뭐 이게 아니고요. 탑 미들 바텀. 그래서 바텀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캐시카우 나오고요. 못해도 연간 2배 성장하고 IPO 갑니다. 미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잘 되면 뭐 엄청 대박 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탑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스닥 상장하고 인텔에 17조 인수되고 야 내가 지금 이 밸류가 170억인데 17조 이거 몇 배야? 계산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려주면서 근데 이런 시장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회사 멤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그 투자사들에게도 이런 그림들을 같이 그려주시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업사이드에 대한 것들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순항했을 때 제일 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IPO까지 가는데 매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먹고 살 집 하나 구하는데 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 집을 뭐 10개, 100개 이렇게 갖출 그 가정들이 이루어진 그 직원들을 가지고 회사 리딩을 하시는데 그 이상의 고민은 하셔야죠.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시장 규모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소 국내 최고 수준으로서 그 다음에 최소 국내 IPO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저희 그냥 최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텀 라인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자율적인 시장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요게는 요 말이 지금은 예언처럼 돼버렸는데 현실화됐죠. 자율적인 회사 요즘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고 시장이 안 열리더라도 저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저기에 이미 있는 시장에 우리가 매출 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시장 장 좋을 때 얘기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 좋을 때도 이 생존에 대한 바텀은 무조건 있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가 작년 초에 193억 정도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저희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일본 센서를 국산화해서 5년에 걸쳐서 생산 납품했고요. 여기서 약 20억 정도 매출 나오는데 일본 센서는 단종돼서요. 이 시장만 연간 국내 시장만 15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최소 100억 이상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캐시카우고 바텀 라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니까 저희 안 죽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메인은 자동차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ADAS 시장에 양산차 시장을 하고요. 빠르면 25년에서 26년 차량용 시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매출 BEP 이상을 내고요. 최소한 이제 상장해서 뭐 3천억, 5천억, 1조에 가까운 회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상장했죠. 인텔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이 라이다 시장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투자받은 어떤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소부장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라는 측면에서 좀 한번 그 소부장에 대한 일단 정의를 한번 찍고 가보면요. 뭐 결과적으로 뭐 다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관점에서 뭐 저런 얘기들이 다 있고요. 여기 장표를 보면 결국 이거 하나 잘 해놓으면 모든 그 다방면의 시장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기술 개발 잘해서 최소한의 캐시카우 만들고 시간을 버티면 다양한 영역에서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소부장이고, 거기서 이제 이 최근에 그 뭐 소부장 상장사들 또 성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있는 시장에 그 회사만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소부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되게 멋있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미 시장 있고요. 이미 외산 제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국산에서 들어가면은 우리만 잘하면 돈 벌 수 있고 우리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매출로 상장 갈 수 있고요. 그 소부장 회사들 최소 2천억, 3천억 가요. 요게 투자자들이 보는 소부장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봐볼게요. 야, 그러면 나는 기술회사인가? 소부장회사인가? 나는 악어인가 상어인가?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가 태평양이냐 아니면 그 민물가에 있냐를 보세요. 주변 상황을 보고 지금 내가 소부장인 게 유리해. 소부장이라고 대답해 주길 앞에 투자자님이 내 입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소부장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특히 공학 베이스의 기술 베이스의 대표님들이 참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내가 이 기술을 이 엣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거 반도체 문제. 그럼 반도체네. 아니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제가 이거 기술은 그래 그럼 부품이에요? 소부장이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에 맞게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상어인지 악어인지조차도 내 스스로 정의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게 뭐고 내 앞에 있는 고객님이 내 앞에 있는 투자자님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최대한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 시점의 투자 전략은 아까 제가 머리 가슴 배 너무 많았죠. 이제 그냥 바텀업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과하죠. 꼭 뭐 같은데 너무 과하죠.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당장 매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밀어붙여도 또 일어설 것 같은 안 죽을 것 같은 회사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래도 상어야. 얘가 한가닥 하겠네. 요거 생존하면 이 바다의 최고가 될 수 있겠네.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소부장으로서 가장 크게 잘 성장 또는 투자 받기 위한다면 이렇게 보여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적어도 오늘은 내일은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누구보다 더 소부장스러운 기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얘기 나오실 거고요. 그래야 명함도 받고요. 그래야 후속 미팅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셔도 돼요. 거기서 기술쟁이 회사가 찾는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서머리로 그냥 이미지 2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래요.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또 진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사막 거북인데요. 결국 이 환경도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다리야.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면서도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거북이 그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꼭 뭐 따온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합성된 그림이거든요. 그 AI 챗GPT 같은 이미지 합성하는 달이라고 하는 달리 2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는
이런 느낌으로 오프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처음 만났을 때 아예 죽지 않고 잘 살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모습으로 해서 딱 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됐을 때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투자자님한테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렇게 딱 잡아버려서 이렇게 우리가 엣지 있는 기술이 있어서 글로벌리 정말 그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마지막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간단하게 홍보 겸 이제 Q&A 때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다. Q&A 하면은 이 장표가 Q&A만 딱 써지고 하면은 깔끔하긴 한데 남는 게 없어요. 어차피 질문하실 분들 두세 분 빼고는 그냥 나는 여기 넌 누구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런 라이더는 없었다. 이것은 카메라인가 라이다인가? 앨런 머스크 형님, 이것은 거리가 찍히는 카메라 신제품입니다. 이거 라이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누가 봐도 악어인데 저 상어예요. 봐요. 민물에서도 잘 뛰어요. 하고 뛸 수 있는 게 지금 대표가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사실 동영상인데 이게 저희 라이다가 찍은 최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찍는 건데 보시다시피 카메라처럼 그리고 칼라 영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라이다 같은 경우 헤드램프에 들어갈 정도로 싸고 작게 만들어져서 만약에 테슬라가 라이다를 쓴다면 그때는 나는 라이다를 카메라로 개명을 할 것이고 이거는 우리 라이다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 발표 잘 감사히 드렸고요. 저는 이제 소부장 스타트업 업선레인에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욱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소부장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있는 시장에 이미 있는 회사, 이미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소재나 부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대표님도 아마 많은 IR이나 피칭 그리고 BM 개발에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이제 이미 있는 시장과 이미 있는 회사나 프로덕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설명하실 때는 혹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실 라이다도 지금 라이다 달린 차가 국내에 없어요. 다 있을 것 같은 시장이지만 실체가 없는 거라서 저도 늘 애먹는 부분인데 우리가 초기에 경쟁사 분석할 때 늘 고민하잖아요. 그 뭐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적으로 나한테 돈 줄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돈 줄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자 분석해서 이유는 뭐냐? 네가 매출 낼 수 있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없던 걸 만들지만 이거를 팔 고객은 잠재적으로 아마 정해 놓으실 거고 그분이 이런 게 가렵고 현재 있는 우리 제품의 유사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가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어려운 불편함 아니면 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쓰면 그게 해결이 돼서 그분은 저를 통해서 저한테 돈을 내고 이걸 사실 거고요. 저를 통해서 뭐 임원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발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지성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